구름아, 너까지 잔소리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두 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두말하면 잔소리. 루케가 물을 흘렸어요. 물을 턱으로 먹었나봐요. 저는 햄튜브. 저는 물 흘린 서루케입니다. 엉덩이가 차가워요. 오늘은 벌써 19화. 네요. 고3이 고달픈 건 두말하면 잔소리지. 네, 고3이 고달픈 건 두말하면 잔소리지. 사실 고3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뭐 검정고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퉁쳐서 고3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일단 오프닝 요즘 근황부터 조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루케 씨? 네. 저는 이제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해서 지금 진짜 바쁘다.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있어요. 침 좀 닦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정신은 자고 있는 그 렘수면 상태인가? 그렇게 하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백만장자가 돼서 여러분께 치킨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여기 월세도 내고 오늘 사실 월세 내는 날이거든요. 아까 전에 이렇게 대본 쓰면서 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어쩔 TV 하고서 모르는 채 했죠. 저는 햄구들한테 좀 얘기할 게 있죠. 요즘 근황. 햄굿즈 드디어 스포일러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염원하시던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여름 햄자마 언제 나오냐? 나오는 게 맞냐? 올해는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엉덩이에 구멍이 났다. 빨리 좀 작년에 내달라. 안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어. 근데 3년 기다린 것처럼. 사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햄구들. 아니 근데 되게 이뻐졌더라고요. 그쵸? 핑크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햄티브 채널 컬러가 핑크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딱 놀라시는 분들이 깜짝이야. 렉 걸린 줄 알았어요. 렉 걸린 줄 알고 재생 누를 뻔했어요. 정제다 재생. 딱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맞습니다. 햄굿즈 출시 기념 좀 채널 아트를 바꿔봤어요. 핑크하게. 연애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햄구들이랑 연애하지. 돈줄. 놓치면 안 돼. 항상 구매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진짜로 남는 거가 거의 없이 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물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햄굿즈 가격도 정말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올해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진짜 물가에 비하면은 조금밖에 안 오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왜 핑크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왜 핑크냐면은 제가 이번에 좀 핑크색에 빠졌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도 핑크색 입고 온 거예요? 핑크! 와 오늘 제이- 제가 입은 옷도 제이 지렸다. 핑크. 이거 입고 또 햄굿즈 스포 해야겠다. 와 정말. 오늘 입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입고 올까도 고민했는데 네. 너무 스포일러일까봐. 언제 나오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곧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들어갔고 대박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이미 촬영도 끝났습니다. 제품 촬영도 끝났고 제품 촬영 스튜디오를 무려 이 방이동 사무실에서 했다는 사실. 대박 스포. 정말요? 저도 몰랐는데? 몰랐어요? 네. CCTV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사무실이 촬영할 맛 나더라고요. 와, 굉장히 진짜 넓고. 대박. 그래서 저거 소파 그거 배치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완전 앙큼하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바꿔봤어. 이랬는데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비빌 사람들이 와서 영차에서 바꾼 그 소파. 그치. 아니 비빌 직원분이 원상복구 시켜야 되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상하 디자이너한테 문자했거든요. 이거 소파 배치 이대로 한번 더 볼까? 그랬더니 상하가 그냥 흔쾌히 굿
뭐 상하 오케이 뭐 이랬나? 제 기억으로는 상하 빼고 다 굿한 것 같아요. 아 그래? 상하는 아예 바빠서 답장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 거실 배치가 살짝 바뀌었어요. 근데 더 넓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 구조가. 구조를 이렇게 가끔 바꾸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소파가 너무 무겁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비빌 직원분들이 막 옮길까 말까 아 옮기기 싫은데 이러고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안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러고. 그래서 햄굿즈가 오고 있다. 그리고 오호. 이미 제작 제품 영상 촬영도 마친 상태이며,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셨던 게 제가 최근에 되게 희한한 브이로그를 하나 올렸잖아요. 영감 찾기. 네, 그래서 결혼하시는 줄 알았어요. 핑크색도 됐겠다. 채널 아트도. 그 다음 영감도 찾고 있다. 의아하다. 결혼하는구나.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햄굿즈와 관련이 있는 컨텐츠였다. 왜냐면은 오. 이번 햄굿즈 햄자마가 컨셉이 양평이거든요. 거의 양평의 딸이 방이동 버리시는 겁니까? 방이동? 방이동 좀 비싸가지고. 거의 방이동을 그렇게 못 방이동 늘더니. 옛날에 사놨었어야 됐는데. 방이동이요? 방이동의 집을. 한 100년 전에 살아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초등학교 때 30년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들어갔는데 이미 늦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양평의 딸이 돼야겠다. 이번 햄자마 컨셉은 양평 컨셉으로 해서 이제 양평에서 영감 찾기, 뭐 핫도그도 먹고 연잎도 보고 뭐 두물머리도 가고 해가지고 이제 양평의 기운이 가득가득 들어간 제품이 햄굿즈로 이번에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오.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입고 여기 나오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햄구들한테 보낼 수량도 조금 넉넉치 않아가지고 친구들 거를 많이 뺄 수가 없더라고요. 저 막 나눠주고 싶지. 막 20개, 30개 빼가지고. 참. 근데 수량이 많이 없어. 그래서 사무실에 두고 선착순으로 그날 바로 와서 픽. 오는 핑미, 애들만, 핑미, 핑. 여기까지 저- 찾아와 주는 애들만. 제가 1순위입니다. 엄마 거 하나, 루케 거 하나 해서 2개 정도? 음. 네, 그래서 요즘 대박 스포 근황 전해드렸어요. 완전 스포네요. 진짜.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영감 찾기 네, 그래서- 브이로그도 사실은 햄굿즈를 위한 빌드업이었다. 근데 영감 브이로그 같은 그런 새로운 컨텐츠 약간 지속해서 해보는 건 어떨까? 이제 회사 직원분이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 어떨까요? 반응이 더 좋았나요?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새롭고 재밌다고. 근데 좋은 것 저도 나쁘지 않았던 게 솔직히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편집해야 될까봐. 그래서 촬영 당일에도 카메라가 2대고 막 마이크까지 쳐야 되는 거예요. 완전 연예인이네요. 근데 나는 그거 보자마자 약간 아득했죠. 이거 내가 편집하면 진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핫도그 줄 서고 있는데, 근데 이거 편집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PD님이 이거 제가 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핫도그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꿀맛인데요? 이러고 그때부터 컨디션이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도 더 새로운 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너무 하고 싶어요. PD님이 해주니까. PD님이 편집만 해주시면은 저는 진짜 패더글라이딩도 하고 바나나 보트도 타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저도 혹시 뒤에 있어도 되나요? 그거 할 때? 양평 오시면 아. 양평 한정이라. 그러면은 요즘 근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본편 고3 특집 본편 들어가기 앞서서 고3이란 무엇인가? 고등어 삼시세끼?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본편 들어갑시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갈게요 그냥. 네. 네. 본편. 고등어 삼시세끼 때 있었던 1. 고3 때 있었던 인상 깊었던 일이나 뭐 수능 썰. 전 수능 안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원래는 입시 준비를 하다가 제 고3 때 얘기를 하면은 고3 담임 선생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고3 다니면 근데 그래도 돼요? 몰라, 내가 미술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그냥 너네 할 대로 해라. 그리고 막 애들 보통 미술반이면은 학교에 있기보다는 점심 먹고 미술 학원 가거나 3, 4시에 그냥 학원 가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야자도 안 하고 학교 끝나면 그냥 학원 가서 그림 그리고 이러니까 선생님도 우리한테 딱히 막 성적 관리도 안 하시고 관심이 없는 거야. 나한테만 관심이 없었던 걸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그냥
다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햄구들의 사연 좀 읽어보니까 담임 선생님에 대한 좀 악독한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맞아. 되게 나쁜 선생님들이 많고 그래서 나는 진짜 운이 좋았구나 느꼈어요. 제 고3 때는 거의 공부도 안 하고 꿀 빠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이러고. 그리고 옛날에는 막연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나는 커서 만화가가 될 거야 이랬는데 막상 이제 입시할 때 되니까 나는 만화가가 될 수 없는 사람이고 애초에 만화 쪽으로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그냥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고 싶은 과도 없고 그거 어떡하지? 나는 그래서 무슨 과를 가야 되지? 그림 그리는 거 그냥 좋아하는데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근데 입시 학원 다닌 거면 만화반을 왜 안 갔어요? 만화를 그냥 한 중학교 때까지만 좋아하고 이제 막 지금도- 그렇게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오노군 엄청 만화 아니 근데 좋아하시는 것 만화를 같은데? 그리는 그 재능이 아, 없었던 것 같아. 그 막 칸 구도 짜는 거나 캐릭터 빌드업 하는 거나 이런 게. 그래서 그냥 나는 뭐지 어떡하지? 패션 디자인을 가야 것보다 전혀 상관없는 거 보다가 패딩 솔직히 아니지 이러고 그러면은 금속공예? 이것도 재밌어 보이는데? 막 이러고 진짜로 막 가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3인가? 고3 들어가서였던 것 같아. 갑자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니던 미술학원이 있는데 거기 부원장 선생님이 원래 되게 막 해실해실하고 얘들아 이러면서 맛있는 거 잘 사주고 엄청 착한 약간 노홍철 같은 선생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가 입시 때가 되니까 체벌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그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얼굴색이 막 태권도 도장님처럼 막 바뀌는 거예요. 그거 김태리 악기 쓰였던 거 아니에요? 김태리 그거처럼?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스파르타 학원 다녔었던 기억이 네. 되게 안 좋게 남아있어서 체벌이라는 얘기 들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체벌하면은 무조건 하고 싶었던 것도 안 하는 그런 약간 응어리? 네. 이런 게 있어. 난 맞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체벌을 하겠다길래 나는 체벌을 하겠다니 이러고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했어요. 막 시간 제한 두고 어디까지 그려 이러고 애들 그림에다가 숫자를 써. 이게 몇 대 맞을지 쓴 거였나?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웃기잖아요. 혹시 그림은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마다. 근데 자기가 보고서 이 그림은 못 그렸네. 너는 130대다. 이것도 딱 웃기잖아요. 그냥 정형화돼. 옛날에 한창 입시 미술 하면은 사고에 전환 뭐 발상과 표현 뭐 그거가 이런. 시간대로 빡세게 막 묘사 파야 되고 네. 막 포스터 막 한쪽에는 소묘, 한쪽에는 컬러 그림 해서 그걸 뭐 2-3시간 만에 완성시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학원에는 재수생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림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은 무조건 재수생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들 도끼가 장난 아니었어. 근데 내가 그 사이에서 도저히 입시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찬찬히 앉아가지고 묘사만 3-4시간 하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유리 같은 것도 못 그리고 그냥 양배추 같은 것만 평생 그리고 싶었는데.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솔직히 뭐 암기 과목 같은 거는 그 외운 수대로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은 이거 못 그렸으니까 뭐 때렸어요? 그러면 잘 그려져요? 그림이? 그러니까 더 빨리 너무 빨리 많은 색을 칠하고 빨리 묘사를 따고 하는 거지. 너무 괴롭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만뒀습니다. 맞기 전에. 맞기도 전에? 안 때렸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님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쓰다듬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맞기 전에 나는 입시 못하겠다 이러고 그만뒀어. 근데 나는 만약에 했었어도 어차피 입시미술도 성적 많이 보고 하니까 못 붙었을 것 같아.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이 아예 없기도 했었고 그러고 이제 수시를 준비해야겠다 이러고 다른 학원을 기웃기웃 거리다가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야 여기 이런 대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성적을 안 보고 포트폴리오랑 면접만 보면 들어갈 수 있대. 이래가지고 거기를 준비한 게 이제 개원예대였죠. 그 학원에서 준비한 거예요? 학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몇 장 뭐 14개인가? 그리고 면접 준비하면은 뭐 그냥 수능 같은 거 안 보고 점수 안 보고 그냥 갈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포트폴리오 몇 장은 그냥 끼워 넣기로 그냥 막 이상한 오토바이 그림 이런 거 넣고 몇 개는 진짜로 막 나의 개성이 들어간 그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준비해서 갔죠.
근데 제가 처음에 지원한 데가 순수 미술 쪽이었거든요. 아트 앤 플레이요? 아트 앤 플레이라고. 네. 이거 좀 진짜 막 멋쟁이들이 가는 뭐 유화 그리고 막 어. 진짜 예술에 도취된 맞아.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미대생들 맞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래픽 디자인, 시각 디자인 이쪽이 아니라 근데 면접에서 제가 좀 막 좋은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막 갔는데 이미 거기서 약간 조금 기가 눌렸어. 왜? 다른 애들은 막 되게 편하게 그냥 교복 입고 온 애들도 있고 아. 후줄근하게 입는 애들이 오히려 더 막 미대생 같은 거야. 나 혼자 무슨 아니 진짜 대학생 회사 아니잖아요 아직. 면접처럼. 그니까 헉, 뭔가 쟤네들이 붙고 난 떨어질 것 같은 거야. 아, 그 포스가? 그리고 면접에서 질문을 하는데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냐. 그래서 르네 마그리트를 좋아한다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막 초현실 미술 이런 거 재밌어서 좋아한다 그랬더니 뭐 그 작가 이름을 듣는 순간 알만하다 이런 표정을 하고 막 그 거기 면접 보던 교수님이 그 당시에 막 귤 까먹으면서 면접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대화를 한두 마디 했나? 근데 이미 딱 알겠는 거지. 완전 망해버린 거를. 다들 다 면접이었어요? 아니면 1대 다였어요? 5명이서 다섯 교수님 한 두세 세 명인가? 막 이랬던 것 같아.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진짜로 그냥 난 떨어졌다. 그 교수님이 나한테 관심이 진짜 없는 게 느껴졌어. 그리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솔직히 몇 년 지나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러고 딱 끝나고 집에 간 길 내내 너무 우울한 거야. 막 진짜로 완전 망쳐가지고 그리고 며칠 동안은 저녁밥도 막 입맛 없어. 안 먹어 이러고 또 면접에 떨어진 나에 취해서 막 면접에 떨어진 나 우울한 나 고산병에 걸려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 갈 필요 뭐가 있어? 대학교 안 가? 이러고 호주로 도피. 근데 개원이대만 썼어요 대학을? 네. 되게 근데 입시학원에서 면접 공부는 안 시켰어요? 그냥 면접도 준비했어. 아. 그래서 막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로 대답하고 뭐 예상 질문 막 이런 거 하고 다 했지. 근데 완전 망쳤지. 그 질문대로 답변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망친 거를 그냥 교수님 표정 보고 망쳤다 생각한 거예요? 그 자리에 네가 있었어야 돼. 그냥 누가 느끼어도 그냥 느껴졌어. 이 사람이 그 교수도 담당 교수면은 가르치고 싶은 학생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보고 싶은 학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었다는 게 느껴졌어. 그래서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그거 해주가 호주에 있으니까 1년 동안 호주에서 돈이나 벌자. 너무 재밌었을 사실 것 돈 같아. 벌려고 간 건 아니고 그냥 1년 동안 자유롭게 지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비행기 값도 내줘. 초반 돈 다 내줘. 아니 너무 이래가지고. 우울해서 엄마도 보낸 거 아니에요? 계속 막 해요 입맛도 없다. 이래가지고. 한국은 내 자리가 없다 이래가지고 엄마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보내줘가지고 호주를 가서 제가 생일이 또 빠른 년생이다 보니까 19살을 사실 호주에서 보낸 거죠. 근데 호주 대학 갈 생각은 안 했어요? 호주도 뭐 미술 쪽으로 거기 근데 대학을 가려면은 약간 좀 취업대 그런 거. 취업 전문으로? 그냥 아예 호주 유학 받을 생각은 안 했어요? 없었어요. 정말 개원예대 그거네? 개원예대만. 나는 애초에 호주 간 것도 대학교 안 가려고 간 거였죠. 근데 또 막상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니까 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써볼까? 다시 해야겠다 이러고 다시 준비를 해서 1년 이번에는 학원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준비를 해가지고 아트 앤 플레이 말고 비주얼 다이얼로그군 일러스트 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지원을 해서 갔죠. 근데 순수예술이면 한예종도 있고 뭐 다른 대학도 순수예술은 많은데 왜 굳이 개원예대 택한 거예요? 성적을 안 봐서. 다른 데는 성적을 봐서? 한예종도 성적 안 보잖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래. 궁금하네. 그냥 진짜 아는 학교가 개원예대밖에 없었어요. 승현아 미술이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네 그쵸. 손은 그렇게 깨끗해? 한예종 성적 볼 텐데. 영어 시험을 봐요. 영어 시험. 자기네들이 자체 제작한. 개발이. 그래서 그냥 어찌됐든 1년 호주에서 보내고 1년 준비해서 그 학원에서 준비하는 거 말고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이거 하면 재밌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막 티셔츠에 그림 그려서 그거 포트폴리오로 하고 빗자루 같은 거 그냥
부직포 빗자루 같은 거 네.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 막 만들어가지고 그거 내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면접 볼 때는 좀 교수님이 좋았어요. 라인업이. 괜찮았어요. 너를 딱 쟤 내 거다 이랬어 다 세 명 다? 교수님이 너무 괜찮았어. 그래서 내가 누구? 그 최희정 교수님. 한 약간 명만 들었어요? 아니요 여러 명인데 네. 기억에 남는 교수님은 그 되게 천사같이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맞아. 근데 천사같이 이건 쓰레기에 이러고 막 쓰레기통에 버리는 교수님이 맞아. 있어요. 상처를 주지만 천사 같은 사람. 그래도 천사 같은 게 어디야? 아무튼 내가 손그림으로 그린 티셔츠를 입고 어머 이게- 너무 귀엽다. 그걸 입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일단 거기서 약간 호감도를 얻은 거야. 그거 본인이 그리신 거예요? 네. 여기서 됐다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좀 입시 그림 같은 느낌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그러면 그 다니던 입시학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한 게 더 잘 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원래 그 입시 그림스러운 것도 몇 개 이렇게 넣어야 되긴 해. 왜냐면 개수를 여러 개를 채워야 되니까 다 너무 퀄리티 높은 거를 하기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진짜 막 지점토 같은 걸로 만든 거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고 이랬고 진짜 희한한 것들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어쨌든 딱 그 티셔츠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 찢었다 이런 생각이 됐다. 들면서 됐다. 아니나 다를까 됐어. 붙었어.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 나름 진짜 답이 없는 고3이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소중한 친구들도 만나고 팬티부도 시작하고. 21살 때 만난 거잖아요, 저희. 저희 21살 때 만난 거.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19살 때 맞아요. 들어왔어 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미 애진작에 졸업했지. 그 언니들도 이제 안 껴주고. 루케 씨도 한번 입시썰 좀 풀어보세요. 저요?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네요. 아니 별로 안 하셨어요. 아직 3시 반인데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저번에 고3 담임 선생님에 대한 욕을 여기서 많이 했어가지고 고3 담임에 대한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꿈이 자퇴를 하고 싶었어요. 진짜 학교를 너무 다니기 싫었거든요. 검정고시 보고 싶었어? 네, 검정고시 보고 그냥 빨리 대학을 가고 싶은 거죠.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냥 천재처럼? 그냥 빨리 뭘 시작하고 싶은 거야. 그냥 고등학교? 얘네 너무 애송이들이다. 이런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다니기가 싫었고. 얘기 들을수록 좀 확 깨네. 아니 근데 사실 그거였어.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제 좀 그 개샹 마이웨이가 됐지만 어렸을 때는 사람 눈치도 많이 보고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그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 게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공부하고 그냥 좀 대안학교 같은 데를 가고 싶어서 자퇴를 하고 싶다 했는데 엄마 아빠가 진짜 자퇴를 절대 못하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가면서는 저희 아빠가 그 저희 고등학교 옆에 있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 언니들도 그 고등학교를 갔었고 저도 그 고등학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어? 성적에 따라 다르지만 전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데 선택할 수 있었죠. 근데 저도 이거 성적이 제가 중학교 때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중학교 좀 맞으면서 했거든요. 학원에서. 그 학원이 스파르타 학원 다녔어? 그 중학교 때 학원이 진짜 빡셌던 게 그 사자성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국어 시험 같은 거. 그러면 그 문장에 단어가 한 3개가 비어져 있어. 다 채워야 돼. 근데 그게 문항이 한 뭐 100몇 문항이 돼요. 그리고 1000몇 문항도 있어요. 그 틀리면 그 다 때리는 거예요. 그거를 130대 막 이렇게 다 때려 다 맞아야 되니까 그게 나 옛날에 다녔던 스파르타 학원 건물 이제 보니까 산후조리원으로 바뀌었어. 근데 그게 때리는 게 이 손가락 마디를 때려요. 여기를 이 손가락 그 첫 번째 마디 뒤를 때리거든요. 왜? 그게 제일 아프니까. 너무하다. 파리채 같은 걸로. 연필은 지워야 되잖아. 근데 파리채 같은 거 해서 이제 그 쇠 이제 책상 다리에다 잡고 맞으면 하니까 그 맞는 게 너무 싫으니까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약간 좀 찰싹 이렇게 빠르게 때리나? 진짜 개빨라요. 진짜 그거 세상의 달인 세상의 달인 아니라 생활의 달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손을 못 빼게 여기를 잡고 때려요. 체벌의 달인. 여기 끝을 잡고 때리기 때문에 손도 못 빼요. 막 그래서 맞아야 돼요. 너무 그래서 싫어. 중학교 때는 암기로 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공부를 좀 어느 정도 괜찮게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는 아예 풀어졌죠.
이제 거기는 중학교만 가르치는 이제 학원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은 머리 커가지고 때리면 안 돼? 때려도 아니 안 돼? 중학교를 취급을 안 해준 거죠. 왜냐면 중학교는 맞아서 되는데 고등학교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암기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게 뭐 그거고.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기 싫고 그냥 대안학교를 다니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 학교를 제가 가면서 제 친구들은 다 그 여고를 가고 저만 이제 이 학교를 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여고도 가기가 좀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정말 여자애들 무섭지. 여자가 편하긴 하지만 그때는 알죠? 그 여자애들 눈빛 알아요? 그 왕따가 시작되기 전에 그 눈빛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자애들끼리 있으면 네 발로 걸어 다니거든요. 그 뭔가 그 인간관계가 저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학생 때만 해도. 그래서 그냥 차라리 공학이 낫겠다 싶어서 공학을 간 거였는데 너무 그냥 싫은 거예요. 이 학교 다니는 게. 중학교는 공학이야? 중학교도 공학. 근데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애 치고는 좀 생활을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냥 반장부반장도 다 하고 막 축제하면 내가 다 축제 그거 짜야 되고. 대학교 때도 총학이었거든요, 루케가. 그런 걸 그냥 짜야지 마음 편해서 했는데 그게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학교 다니는데 너무 우울하고 맨날 진짜 그냥 진짜 다니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막 이런 얘기밖에 없고. 근데 또 학교 가면 쓰고 막 열심히 사는 거야. 좀 그때도 착한 아이 콤플렉스 같은 거 있어서 남한테 나쁜 말 좀 못하고 그냥 중립이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좋은 말 못하잖아. 지금은 그냥 기분 나쁘면 바로 욕부터 나가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사람은 그게 있나 봐요. 착함의 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 쓴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아무튼 대학교 때는 그렇게 좀 이제 미쳐 돌아버렸는데, 그때까지는 좀 이제 그랬으니까 학교 다니기 싫고 사회복지사가 꿈이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아예 거의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뭐 하지? 근데 이제 미술 같은 건 재밌어 했어요. 미술은 어쨌든 MBTI 인프제 맞으세요? 그 고등학교 때가 인프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면 T가 나오는데 친구들이 하면 M프제 같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신기하다. 네. 악령이 들리기 전에 인프제? 네, 착했었어요. 그때는 네. 좀 착한 척 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착한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미술 같은 거는 솔직히 좀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잖아요. 미술이나 뭐 가정기술이나 이런 거. 예체능 계열. 가정기술. 막 뜨개질하고 막 이런 거 바느질하는 거 하잖아요. 가정기술 시간에. 그런 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 재밌어 했는데, 이제 그때 그 미술쌤이 미술을 하는 게 좋겠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근데 미술은 입시학원 다닌다 그러면 돈도 많이 든다 그러고, 그리고 뭐 제가 다니던 그 공간은 또 이미 입시 미술을 다녀서 다져진 애들이 있잖아요. 또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무리에 끼고 싶지도 않고 거기 가서 막 눈치를 보면서 껴야 되는 그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미술도 하기 싫은데, 그때 이제 그 저희 학교가 아예 입사관이랑 수시에 좀 전문적으로 된 그 자유형 사립고였거든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온대요, 서울에서. 그래서 미술부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하고 이제 미술부에 들었는데, 이제 이미 미술부에 있던 그 다른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되게 좋은 친구들이었고 막 제가 처음 가니까 엄청 챙겨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되게 다 잘하는 애들이었고, 그래서 되게 미술부 생활도 재밌고, 그리고 미술하면 또 야자 안 해도 되니까. 맞아. 네, 저희 학교는 야자를 안 하는 대신에 그 미술부 가서 미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 그리자? 네, 그 선생님들이 와서 소묘랑 그 뭐 사고회전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르쳐 주는데, 거기 당시에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 전형적인 4년제는 추천하지 않는다. 너가 이렇게 오래 앉아있을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해서 개연이들 추천해줬어요, 그 선생님이. 네. 은인이시다. 네, 그 선생님이 좀 너는 그런 4년제 같은 거 가면 적응 못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개연이대가 또 일러스트 있고, 그리고 제가 소묘 이런 거 진짜 못했어요. 소묘도 못하고 발상가전은 사고의 표현 뭐 그런 색연필. 네, 진짜 그런 거 일절 못하고, 심지어 붙잡는 법도 이상해가지고 붙잡는 법 다시 배우라 그러고. 근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색채도 못 찾겠고 막 화이트로 착착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하겠고. 재밌지. 네, 그래서 이거 색필로 이렇게. 진짜 저는 너무 나는 괴로웠어요. 그림만 1시간 이상 그리면 새끼 손가락이 너무 아팠어가지고 아마 오래 했으면은 좀 병원 시세 좀 지지 않았을까 싶어. 안 해서 저도 다행이지. 연필이랑 붓을 이상 잡으니까 여기가 맨날 파래지는 거예요. 막 피가 안 통하는 거 아니야? 막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오래 잡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이제 개연예대 그런 포트폴리오 전형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한번 알아보고 뭐 해라.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었잖아요. 그 서울에서 되게 유명한 입시미술에서 이제 학교가 이제 그 선생님들을 좀 과외 선생으로 고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 오는 거는데 그 선생님들은 이제 개연이도 많이 보내보고 이러니까 그 면접 질문지랑 개연이대가 좋아하는 뭐 포트폴리오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시키는 거죠. 근데 저는 미술을 해본 적이 없고 몇 년도죠? 2012년 11년일 것 같아요. 제가 13년 입학이니까 딱 11년 12년 나랑 똑같이 13학번이야? 님 삼수했잖아요. 아, 전 현역으로 간 거고. 다 어쨌든 네. 현빈이 빼고. 네, 13학번. 맞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친구 학번도 모르고? 맞네, 그럼 선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아니 뭐.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그 면접 질문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가 완전 입사관 특성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그런 걸 쓸 게 진짜 많았어요. 리더십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막 해병대 아카데미 이런 것도 보내거든요. 그래서 해병대에서 그런 수련회에서 얻는 나의 의지와 인내 이런 거 하고, 제주도 수학여행 가면 한라산 무조건 정상까지 등반. 그때도 진짜 저 미쳤다. 울면서 내려왔어요. 진짜 너무 괴롭고. 올라갔었어? 왜냐면 한라산을? 이런다니까? 올라가기 싫으면 안 올라가도 돼. 근데 안 올라가면 대학 떨어진다. 이런 말을 시작해요, 선생님들이. 그럼 떨어질래. 그러면 근데 이게 진짜 사람 심리란 게 알죠? 영국에서 온 편지 이것처럼 7번 안 보내면 괜히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이래가지고 등산을 하는데 제가 진짜 꼴등으로 내렸는데 그때도 진짜 울면서 내려고 너무 하기 싫어서 한 8시간 걸리지 않나요, 왕복? 저는 진짜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저 그냥 차라리 여기서 실종되고 싶었어요. 저 한라산에서 너무 싫어서. 진짜 너무 괴롭고 다리 웃겨. 아프고 근데 계속 올라가야 되고. 아무튼 그런 입사관인데 그래서 저희는 인사도 배워요. 딱 면접 들어가면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서루케입니다. 이런 것도 다 해야 돼. 교복 입고 가는 게 더 좋아 보니까 교복 무조건 입으라고 근데 가르치고. 개원예대는 그런 거 딱 싫어하잖아. 학원에서 준비해 오는 거. 저 수석이에요. 저 수석 입학이에요. 맞아. 수석인 애들이 있더라. 근데 이제 개연예대가 저도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이 이제 너한테 괜찮을 것 같다는데 이제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이 포트폴리오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저 때 5장 제출이었어요. 얼마 없네? 네. 근데 갑자기 한 달 전에 10장 제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어떻게 그려? 5장을 어떻게 그려? AI 그림.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면접 전형이 있는 걸로 바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라는 그 영상 쪽에 있는 곳을 지원하게 된 거예요. 거기는 이제 100% 면접에 성적 조금 이제 보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면접에 갔는데 제가 계속 연습하던 면접 질문이 있는데 그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날 진짜 똑같았어요. 면접 질문이. 개연예대는 개원예대 안 되겠네. 네. 포트폴리오 대신에 그게 있었어요. 영상 쪽은 감각 테스트. 꼬집으면 따가우세요. 네, 통감 테스트. 감각 테스트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면접장 들어가면 40분인가 10분을 주고 그림을 그리라 해요. 무슨 자기네들 주제를 줘요. 우와. 뭐 어떠한 이런 거에서 어울리는 그런 걸 해라 해서 제가 그림을 빨리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면접 들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PPT처럼? 네, 그 광고 PPT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제가 완전 질문했던 게 나와버렸으니까 잘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완전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 그대로 그 루트를 따라서 하니까 수석 입학. 점수를 잘 받은 거죠. 땡큐 베리 망치. 난 턱걸이 입학. 근데 그거 너무 개연예대가 지금에 와서 말하지만 보통 시험을 10시에서 12시 타임으로 정해주잖아요. 개연예대 그냥 다 와. 아침 9시부터. 무제한 대기. 그래서 그래? 제가 기억이 안 난다. 10시 왔는데 그때는 제가 되게 소심하고 이럴 때라서 그 시험을 보면 밥도 못 먹겠는 거예요. 걱정돼서. 그래서 아침 9시에 가서 4시까지 못 먹었어. 제 면접을 10시에 무조건 와서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갔어요. 근데 계속 제게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장에 들어간 게 오후 4시. 근데 우리 엄마 아빠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게 너무 왜 이딴 식으로 안 되겠네, 개원예대. 네, 이딴 식으로 만들었지? 요즘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지났으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미디어 갔는데 거기 이상화가 있었어요? 이상하다 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갔는데 이제 총학도 너무 또 힘들고 또 그때 디미디. 네. 또 어린 마음에 학교를 7시에 갔으니까 여태까지 고등학교 7시 다니잖아요. 6시에서 7시 등교를 하잖아요. 나는 당연히 고등학교도 9시에 등교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첫 수업 9시
넣고 대학교? 대학교를 9시에 넣고 7시까지 풀 수업. 미쳤다. 3시간이잖아, 수업. 월화수목금 쉬지 않아. 주 5일을? 학점이 한 30점 됐나 봐? 그러니까 학점을 그냥 빨리 많이 채워두면 괜찮을 줄 알고 도끼가 그래서 가득하네. 9시에서 7시 해가지고 르르미언느를. 네. 그냥 빡세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앞에서 자취했으니까. 네, 근데 또 제가 밥 먹을 시간 안 빼놓은 거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근데 딱 그 시간이 비잖아요. 뭐 9시에서 12시 하고 그 1시에서 3시, 1시에서 4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시간이 비는데 그 1시간은 총학이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총학이어서. 그래서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관이랑 별관인가? 멀어요. 거리가 엄청 멀어서 10분 남았다 이러면 뛰어가야 되거든요. 막 맞아요. 오르막길 올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쪽이 아니라 영상은 아예 다른 거야? 출구 쪽 아. 들어오는 쪽에 있어서 이렇게 쭉 걸어야 되니까 와 그냥 가면 15분 걸려서 가? 일하고 나오면 15분 전에 나와야 돼. 미치겠어. 수업 미치겠고 힘들고 숨 막히고 제가 돌아버려. 1학기를 그렇게 사는 거야? 1학기를 이렇게 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점수가 진짜 안 나왔어. 학점이. 오, 그래서 학점이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네, 학점이 진짜 최악으로 나와서 처음에는 저는 전산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그 학점을 보고 내가 이 학점? 교수님 메일 보내. 교수님 죄송한데 이거 네. 오류 아닌가요? 교수님 메일도 안 읽고. 그래. 근데 제가 1학년 1학기하고 전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과를 이제 그 비주얼 다이로그군을 전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그때까지만 해도 13학번 때까지만 해도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자유전공처럼 아, 맞아. 한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여서 이제 저는 이제 비주얼 다이로그를 전과를 해야 되니까 이제 1학년 1학기 점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점수가 너무 나빠버린 거죠. 그러면 전과를 못해? 전과를 못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요. 저희가 전공을. 근데 이제 1순위가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그건 다 가고 싶어 하니까. 그치. 그러면 제가 이 점수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서 그냥 이제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어쩔 수 없지만 너는 봐야겠다 했는데 거기 인기가 없었죠.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은 1순위였어요. 그래? 근데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이 1순위고 한글 타이포가 완전 끝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합쳐버린 거죠. 교수님들이. 너 타이포 했어? 아니 저는 그래픽 1로 했는데 타이포랑 합쳐버리니까 미다린과랑 그 넘치는 과랑 합쳐버리니까 미달이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 무조건 안 되겠지? 그럼 영상 디자인과 가야겠다 하고서 그 발표 날에는 딱 들어갔는데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그 과에 뭐 전과가 성공했대고 내가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이거 전산 오류 같은데요? 저 학점이 되게 낮았는데 되나요? 그러니까 한글 타이포그래피랑 합쳐졌어요. 그래서 헐 대박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픽 일러스트과에 진짜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맞아. 교수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와, 이 교수님 있으면은 진짜로 다른 4년제 대학 다니다가 자퇴하고도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되게 이름 높은 그런 교수님 있었는데 딱 우리가 입학하는 동시에 학교랑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학교를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합쳐진 것도 같아요. 과가 이제 그 교수님이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지원한 애들이 3명? 그래서 제 자리가 생긴 거죠. 한글 타이포그래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알파벳은 뭐 끽해야지 뭐 몇 자지? 30자? 26자. 26자. 아닌가? 26자의 특수문자 이것만 디자인하면 된다지만 한글은 어때요? 만자를 넘게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그쵸. 조합도 만들어야 되고. 100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전공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웃겼죠. 그렇지만 단 3명일 줄은 몰랐다. 그 3명 누구지? 몰라. 그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들어갈 거 없어서 넣었던 것 같아. 3순위로. 근데 이상하잖아요. 일러랑 한글이랑 합칠래 좀 합칠 수 없는 느낌인데 붙어있는 게. 근데 웃긴 게 그래픽 일러스트 하고 싶어서 왔다가 한글의 매력을 느끼고 한글 디자인하는 애들이 꽤 있었어. 맞아. 저도 근데 졸전 한글로 했어요. 저는 일러를 탈락당했거든요. 일러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 교수님 다시 돌아왔어요. 맞아요. 저희 졸업할 때쯤. 돌아와가지고. 필요할 때는 없으셨는데 네. 이제 갈라니까 돌아오셨어요. 네. 돌아와가지고 이제 일러는 못하게 하고 나를 일러 하고 싶다고요. 근데 일러 못하게 하고 한글이나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한글 너는 이걸 왜 하고 싶은 거야? 맞아. 자꾸 왜를 물어봤어. 왜?
하고 싶으니까 왜? 하는 거지. 근데 이쁘면 좋아했어. 근데, 너는 이게 왜 일러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근데 제 일러스트는 안 이뻤으니까 탈락이 된 거겠죠. 최승현의 취미생활은 합격했는데. 그러니까 좀 이런 특이한 고 이렇게 자기만의 개성이 강한 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예술충이었어서 탈락당한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생활을 끝내고 뭐 그런데 저는 수능을 안 봤다 했잖아요. 근데 개연이대 발표가 또 수능 다음에 났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수능을 신청 안 했는데 개연이대 발표가 늦게 나니까 아 어떡하지? 근데 그때 그 생각으로 수시 6개를 쓸 수 있으니까 6개를 넣고 6개 중에 뭐 한 개는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수능을 안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제가 넣은 학교가 다 수능 다음에 발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이제 조마조마하는 거죠. 수신데? 네, 수시인데. 그래서 빡세네. 조마조마조마 하다가 다행히 이제 돼가지고 왔지만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고3이 아닌 중3 때 있었던 일 얘기하면 이제 중3 때 고입 시험을 보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봤어요. 맞아요. 아 뺑뺑이였어요? 네. 아, 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아니 뺑뺑이는 도시권만 했어요. 그 시골에 있는 데는 그때까지만 해도 점수로 1순위, 2순위, 3순위에 배치되는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서울은 이제 뺑뺑이를 시작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는 고입을 보고 중3 때 이제 또 학교 안 갈 수 있는 시기 있잖아요. 이제 성적이 안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출석이랑.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마다 학교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점심이 맛없으니까 피자스쿨 간 거예요. 저랑 제 친구들이랑 점심시간 땡치자마자 개 뛰면 한 15분? 저 맨날 피자스쿨에서 피자를 사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또 반장 되고서 엄마가 피자를 돌려야 되잖아요. 국룰이잖아요. 피자랑 햄버거 돌리는 거. 국룰이지.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피자스쿨 딱 가가지고 이제 뭐 여기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뭐 이제 얘 이름을 돌려달라 했는데 아저씨 갑자기 네? 서효진이 어머니세요? 이러니까 엄마가 네 어떡하니까 맨날 와서 피자 먹는 애라고. 여기 맨날 와서 피자 먹고 간다고. 저 엄마 그때 네? 서효진이.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좀 되게 민망했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야, 꿀잼이다. 이런 스토리 있으면 바짝바짝 메모장에 적어놓도록 해. 웃겼던 거 또 하나 있어요. 고3 때 네. 대입을 위한 학원이 또 있어요. 그 수능이 아니라 내신 시험 학원. 모의고사 학원? 아니요, 내신 시험 학원. 그 아. 독서실이랑 같이 운영하는 데인데 거기 가려면 버스를 타고 이제 가면 저는 그때 용돈이 그 카드로 받아서 사용했거든요. 블랙카드? 그냥 화이트 카드. 화이트 카드. 근데 이제 그거를 받고 친구한테 돈을 받아서 분바해서 쓰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너는 네가 친구한테 다 밥을 사는 거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러니까 엄마 근데 왜 계산을 계속 내가 하냐는 거예요. 현금으로 네가 받는 거 아니야? 네, 제가 받았는데 제가 나 이거 친구 돈 받았으니까 엄마가 그 돈이 어디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그거 다 쓴 거예요. 먹느라. 피자 스쿨 가서. 근데 그 현금을 받으면 그 현금 또 닭강정 사 먹고 그 현금이 또 카드로 다코야끼 계산하면 또 그걸로 뭐 사 먹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맨날 이제 컵라면 사 먹고 먹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사 먹은 거지? 진짜 그때 식욕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 왕다코야끼라고 있었어요. 이만한 다코야끼 볼이. 친구들이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해. 딱 그 버스 내리자마자 딱 버스 내자 그거 하나 때리고 가는 게 닭강정 집에서 닭강정 때리고 가는 게 삼각김밥 때리고 가는 게 때리고 너무 때리고, 폭력적이야. 때리고 햄버거 때리고 이제 그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집 오는 길에 또 편의점 때리고 때리고 구속되시겠어요. 때리고 집 가면 이제 엄마가 치킨 시켜놓는 거지. 아 치킨 시켜놨다 그럼 또 치킨 때리고 근데 그때는 젊어가지고 살도 안 찌고 그리고 바쁘잖아요. 막 아침마다 아침 7시에 등교해서 막 바쁘게 살잖아요. 거의 운동부인데? 그 살이 축구했어요? 살이 안 쪄요. 때리고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놓고 여고생들을 무서워해? 네가 제일 무서워. 친구 다 여자 학생들이랑 가서 때리고 거의 여고만큼. 그래서 여고에 간 친구들하고 또 만나. 독서실에서 그럼 독서실 또 때려. 독서실에 그 휴게실 있어요. 그럼 여고 간 제 친구 다 모여서 야야야 모여서 또 때려. 햄구들의 사연 첫 번째 사연이 약간 이런 사연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네, 햄구들의 좋습니다. 사연 첫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고3을 버티게 줬던 음식. 언제나 행구라면님의 사연입니다. 고3 한창 스트레스 받을 나이.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스트레스 푸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지만 오늘의 사연에서 먹는 것 얘기만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먹는 걸 좋아하는데 학생이라 돈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 급식 푸드파이터.
그 당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공부랑은 담쌓고 지내던 제가 명확히 알고 있던 영단어였죠. 바로 리필입니다. 리필. 학창시절 나오는 급식이 전부 맛있을 리 없었다지만 가끔 가다가 취향에 맞는 메뉴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줄이 소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번까지 리필해 먹곤 했었죠. 아줌마님들은 피곤했을 텐데 기꺼이 리필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나 싶네요. 두 번째, 일탈의 전설. 급식이 맛없기라도 하면 얼마 없는 돈을 모아 친구들 꼬셔서 근처 분식집이나 싼 국수집에 가곤 했습니다. 매콤한 참기가 뿌려진 참치 마요 주먹밥도 애용했죠. 3번, 매점. 가성비 간식 없이는 야자를 하면 섭섭했던 사람이 접니다. 500원짜리 소시지, 불량식품, 음료수, 쫀디기. 저는 그중에서 매콤한 4줄짜리 소시지가 최애였습니다. 급식으로 나오는 우유 아꼈다가 같이 먹으면 최고였죠. 여러분은 고3을 버티게 해줬던 음식이 무엇인가요? 이거에 관련된 답변 이제 루케가 전에 해드렸죠. 왕다코야끼. 네. 근데 저희 학교는 매점이 없었어요. 그래? 네, 매점이 있긴 했는데 그 언덕을 내려갔어. 그 진리의 언덕이 있거든요. 나는 중학교 때는 학교 매점이 없었었는데 학교 대문 철창 밖에 작은 슈퍼가 하나 있었는데 진짜로 밀거래 하듯이 사장님 1,000원 이렇게 막 흔들어. 그럼 사장님 뭐 줄까? 이러면 그거랑 이거 주세요. 이러면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건물에서 뛰어나와. 사장님 이거 팔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그럼 애들 도망가. 날파리처럼. 그럼 1,000원은요? 받았어요? 1,000원 내고 이제 사장님이 물건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막 그런 식으로 애들이 사 먹은 거야. 그랬었다. 두 번째 사연은요. 맴매님의 사연입니다. 이러한 고3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19화가 고3 특집이라기에 제 일화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진로가 고민되는 햄구들이 이걸 읽고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지 의문이지만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진학보단 바로 취업을 하는 과예요. 전 고1 때부터 이 과에 진학하는 게 맞는 건가? 긴가민가한 상태로 고3까지 가게 됩니다. 막상 고3까지 오게 되니 저 이 진로를 하는 것보다는 대학을 가서 배우고 싶었던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들었던 건 고3으로 딱 들어간 3월. 이미 늦었죠. 전과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제가 원하던 과는 예술 계열이라 성적보다는 실기 시험을 우선으로 보는 과였습니다. 아싸.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잘하는 건 없으니 좋아하는 거라도 하자라는 마음이 커서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8월인가 9월인가 실기 시험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얼떨떨하고 신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 지금 그 과랑 아예 상관없는 곳에 취업했습니다. 하하, 등록금 아깝다. 이렇게 단기간에 노력하고 운이 좋게 붙어서 대충 4, 5년 학교에서 노력했지만 4, 5년 대충 학교에서 노력했다는 졸업을 했다는 게 이게 이렇게 대충이라고 얼버무릴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역시 제가 고3 그 짧은 기간에 진로를 쇽샥 바꿔도 현재 어른이 되었어도 제가 원하는 길은 이것이군 하고 쇽샥 바꿔서 다니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누구는 어린 나이에 정한 진로가 평생을 갈 수도 있지만 누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연입니다. 맞아요. 제 친구도 거의 자기 전공이랑 맞는 일 하나 없어. 저도 보세요. 저 지금 일러스트 하고 있나요? 퍼포밍 일러스트를 하고 있지만 퍼포밍 일러스트레이션이잖아요. 근데 뭐 아예 도움이 안 된 건가? 아니요, 도움은 됐죠. 너무 아니죠. 저는 지금도 학교를 간 건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뭔가 내 인생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일이지 않나? 맞아. 그리고 대학교는 한 번쯤 경험해보면 뭐 원래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난데 다 하는 건 한 번쯤 해봐라. 결혼도 해봐라. 네, 결혼도 해봐라. 이혼도 해봐라.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저도 이 사연에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나도 고3 때 진짜로 가고 싶은 과가 없었어가지고 맞아. 너무 막상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건 좋아했는데 전공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전공 딱 졸업하고 나서 괜히 디자인과 안 가면 실패한 것 같고 디자인과 졸업했는데 디자인과 안 가면 실패한 것 같아서 막 돈 날린 것 같고 네, 막 디자인과 가야지 막 하지 하는데 하기는 싫고 죽어버리겠고 막 힘들겠고 막 이러는데 전공은 인생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거 해야죠. 그래요.
참 위로가 되는 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사연 읽어주시죠. 눅눅한 행구님의 사연입니다. 전설의 합격 사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없는 회의적인 학생이었는데요. 유일하게 제가 흥미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어두운 이야기지만 고3 때까지만 해도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던 저는 친구들이 대학교를 준비한 과정을 보면서 제 음악에 대한 꿈을 대학교에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처음으로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 제가 하는 음악을 다루는 대학교가 딱 한 곳 있었고 자연스레 제 목표는 그 대학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학교에 실기시험을 치게 됩니다. 남들은 고1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준비하던 학교를 저는 고3 막바지나 돼서 준비하게 된 거라 어떻게 시험을 쳤는지는 지금 잘 기억도 안 납니다. 하지만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기 시작하면서 학교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이제 긴장이 되었어요. 발표 날 제 교복 주머니에서 띵동 하는 문자 알람이 왔습니다. 호다닥 꺼내서 확인하니 땡땡 예술대학교 수시 전형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하는 문자였어요. 저는 우와 소리를 지르며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부터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난 친구들도 제가 그 무엇에 관심이 없다가 좋아하는 게 생기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었더라 저의 합격 소식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하며 축하해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띵동 문자 하나가 더 오는 게 아니겠어요? 문자 내용은 전산 오류가 발생하여 합격자 문자가 잘못 발송된 경우가 있으니 대학처에 합격자 조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이런 큰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며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저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저도 충격이긴 하지만 기뻐해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랑 먼 분단했던 친구가 씨알! 이러면서 쌍욕을 했어요. 그 친구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웅성웅성했는데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이 합격 문자를 받았다가 다시 불합격 문자를 받았던 거였어요. 단체로 욕은 다 하면서 모든 오류 문자를 발송했고 이 사건이 뉴스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대학교에 정시로 합격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에서 돌이키고 싶은 일이 있다면 대학교를 간 것이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정말 진짜. 사람을 들었다 놨다. 근데 이거 너무 불합격 문자가 합격 문자로 하면 땡큐거든요? 근데 합격 문자가 불합격 문자? 열받죠. 열받죠. 근데 저도 이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래? 네, 이 뉴스 이거 합격 문자. 근데 이게 매번 있어요, 좀. 이게 좀 몇 번 있었어요, 이런. 근데 나는 약간 그 문자를 잘못 전송한 그 직원한테 갑자기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 문자 보내고 얼마나 식은땀을 흘렸을까. 울고 탁탁 울고. 누르고 이러고 한 1분 얼어있다가 그러고 상황 파악을 할게. 다음 사연은 까르릉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연 써보네요. 저는 수시만 쓰려고 정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던 학생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졸리면 책상에서 엎드려 자고 누울 때마다 배에 가스가 차면서 자꾸만 방구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많았죠. 그래도 밖에서 잠을 깊게 자는 편이 아니라서 방귀가 나올 것만 같을 때 상체를 벌떡 일으켜서 방귀를 삼키곤 했답니다. 자습 시간에 친구랑 단둘이 오목을 두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앞자리에서 엎드려 자면서 방귀로 오토바이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랑 친구는 까르르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죠. 절대 방귀 뀌지 않으리.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뒤 면접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밤을 새우고 학교에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은 수행평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끄적이다가 바로 엎드려서 잠을 잤죠. 평소라면 깊게 잠들지 않았을 테지만 그날따라 유독 베개가 폭신하고 감기는 느낌이 느껴져서 깊은 잠에 들었나 봅니다. 베개? 왜 베개가 수행평가 보는데 왜 베개가 있죠? 행군님, 이거는 해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쿨쿨 냠냠하고 잘 잤는데 갑자기 저는 누가 또 방귀를 뀌었나 하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친구를 바라봤는데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친구가 방귀 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손가락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종치고 선생님이 나가시자마자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낀 거야? 내가? 친구는 놀랐는지 라고 작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자다가 지 방구 소리에 놀라서 일어난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근데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반에 왜 이렇게 방귀쟁이가 많아요? 고3들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진짜? 근데 진짜 이렇게 방귀쟁이가 많아요? 그래서 막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니까 이제 방구를 많이 끼는 거죠.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희도 그럼 학교에서 많이 자잖아요. 그럼 나도 방구를 꼈을 수가 있나?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아 근데 나는 좀 침 진짜 더럽게 흘리고 자는 애들 많이 봤어. 자신 아니죠? 입 벌리고 진짜 침이 막 부르르. 되게 일진이고 되게 이쁘장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걔가 학교 교실에서 잠을 진짜 많이 잤는데 진짜 잠을 잘 때마다 너무 흉한 모습으로 자는 거야. 웃겨. 깨어있을 때는 막 뀨 막 이런 애인데 잠 잘 때는 입을 벌리고 진짜로. 아니 누가 자기 좋아할까봐 일부러 자는 척한 거 아닐까? 그런가? 나 좋아하지 마라. 근데 이런 그런 뜻으로? 모습이 오히려 모해모해했다. 아, 저는 그 모의고사 보는 날 알아요? 모의고사 보는 날. 저도 모의고사 봤어요. 아니 모의고사 보는 날이 수능 준비를 안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네. 모의고사 보는 날 자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자면 가위 눌리는 거 알아요? 나도 시험 시간에 가위 날린 적 있어. 진짜 계속 눌려. 진짜 개 무겁고 막 이러면서 나는 발작 대박. 시험 시간에 엄청 조용하잖아요. 응. 근데 그때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야. 막 와 이러면서 애들끼리 떠드는 소리가 응. 이러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고 눈을 딱 뜨니까 갑자기 싹 조용해져. 개 무서워. 어깨 털어야 돼. 그래서 그때 진짜 무서웠어. 근데 저는 모의고사 보는 날마다 그 국어 시간까지는 괜찮거든요. 다음 시간부터 개 고난의 싸움. 이러면서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춤추는 줄 알아. 저뿐만 아니라 딱 이렇게 제가 발작하고 일어나면 옆자리 친구도 발작하고 있고 그랬었죠.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돌이 햄구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입시를 시작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해 지방 쪽으로 내려가서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입시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학원을 다녔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옮겨온 이 학원은 저랑 제 친구들이 첫 학생이었고 원장 선생님은 나이가 있지만 첫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하셨으며 전임 선생님들은 아직 현직 대학생인 분이셨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입시학원에서 특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즉 방학에도 꼬박꼬박 나와서 자체 시험을 치르고 피드백 받고 연습하는 거예요. 학원 인원이 적다 보니 서로의 실력도 확인하고 경쟁의식도 만들 겸 원장님께서 가까운 지역에서 먼저 운영하시던 학원에 학원생들과 합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특강 기간 다른 학원에서 오신 선생님은 시험 치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인사도 해주지 않고 자기가 있던 학원은 학생들에게만 말을 걸고 피드백해주고 저희가 시험 보고 있는 와중에 휴대폰으로 리듬게임을 이어폰을 안 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햄님도 아시겠지만 입시는 체벌이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 학원은 체벌이 없었어요. 대신 그림을 찍거나 던지고 학생에게 펜을 던지는 모욕을 주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분께 영향을 받은 건지 원래 저희와 함께 시작했던 선생님들도 학원 숙제를 채점하면서 이런 건 왜 그리는 거야? 같은 평가를 모두가 들리도록 떠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원이 점점 다니기 싫어질 때쯤 당시에 전 아주 음침하고 집요한 고3이었어서 입시 관련 키워드를 트위터에 전부 검색해 다른 학원 선생님의 SNS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 다른 학원은 이 앞에 얘기했던 그 자기 학원 애들한테만 친절하게 해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선생님이다 라고 알게 된 건지는 그저 직감이었습니다. 비공개가 아니어서 지금까지 써온 글들을 훑었더니 그분이 맞더군요. 그중 주된 내용은 출근하기 싫다. 이건 공감합니다. 애들 죽여버리고 싶다. 여기서부터 혹시나 해서 더 찾아봤습니다. 실력도 안 돼. 말도 안 듣는 새끼들이 구구대 A대학을 어떻게 가냐? 등 이외에 학생욕, 원장생 욕 등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는 이걸 증거자료 삼아 전부 학원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원장쌤은 당황하셔서 저희와 단체로 상담을 하셨고 저희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을 자르던지 우리가 그만두겠다고요. 어쨌든 그분이 잘렸는지 안 보이고 원래 남아있던 샌들도 조용해졌는데요. 그러고 나니 오히려 더 다니기가 힘들어져서 저희는 전부 그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나는 사연이었습니다. 음침하고 요상하지만 그 쌤이 더 음침했던. 근데 너무 막 애들 뒷담을 SNS에
할 거면은 비공개로 맞아. 하지. 뒷담 뭐 할 수 있죠. 할 수 현명하지 있지만 못했다. 할 수 있지만 이런 건 비공개로 해야지. 지친들이랑만 하지. 공개로 하니까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 그리고 뭐 싫을 수 있지만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게. 그냥 약간 선생 자격이 없는 거죠. 일가기 싫다. 맞아. 일은 누구나 그럴 수 가기 있지. 싫어하니까. 뭐 직장 상사 욕 같은 거 근데 많이 적으시나요 혹시? 아 저는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만둔 회사는 적을 수 있지만 현역 회사는 적지 않습니다. 아 그만두고 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현명하지 못했네. 네. 그리고 정말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이웃 공개로 올립니다. 이건 진짜 내가 담아두고 있다가는 못 참겠다 네. 싶을 때는 서로 이웃 공개. 서로 이웃. 아니면 비공개. 좀 배출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긴 하죠. 근데 솔직히 욕을 올려봤자 뭐 사람들이 공감은 해주겠지만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쵸, 해결하는 거는 정말 그냥 그만두거나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 거니까 그냥 좀 긴가민가 할 때 올리는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할 때 올리고 사람들이 내가 다 느낀 이 불쾌함이 네. 나만 이런 걸까? 그런 거 느껴질 때. 맞아. 근데 이 선생님은 너무 이 선생님은 좀 그리고 약간 좀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도 원래 안 그랬던 사람도 안 좋게 행동했다 그랬잖아. 이런 화법이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사람 왜 그려? 모욕 주는 화법. 그리고 그리고 부원장 선생님도 체벌을 하긴 하셨지만 모욕을 주지 않았어요. 모욕을 주긴 하셨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욕 주는 게 진짜 기분 나쁜 거 같아. 진짜 그리고- 그림 그리는 애들이 또 자기 그림에 맞아. 대한 프라이드가 진짜 중요한데 그림을 찢는다 이거는 솔직히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에 대한 반대니까 내가 계속 뭘 할 때마다 확인할 것 같아. 이게 맞나? 이거 이러도 되는 건가? 그래서 자신감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학원 다닐 때 거기에 알바로 온 선생님들 다 괜찮은 분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원래 보통 다 학생들이 오니까 되게 대학생들. 되게 친근하잖아요. 언니 오빠처럼. 맞아. 그런 선생님은 있었지만 이렇게 모욕을 주는 선생님은 없었는데 뭐 행거부는 잘못한 거 음침함? 이거 근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 그냥 남의 블로그를 뒤져서 읽는 게 좀 읽는 거잖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읽는 부인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는 막 만약에 읽을 정도 아니면은 그냥 애들끼리만 아니 그리고 좀 원장쌤 입장에서는 잘라달라 잘라줬는데 갑자기 학생도 그만두면 원장쌤은 선생도 읽고 학생도 읽을 거잖아. 그렇긴 하네. 네. 행구 화이팅! 행구 화이팅! 근데 여기 이렇게 사적으로 덧붙이셨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루케 정도까지만 음침하다고 이렇게 붙이셨거든요. 너무 음침하게 사는 것도 좀 피곤하거든요. 사람들 맞아요. 사실 좀 의심스러운 사람만 찾아보면 되죠. 뻔하고 쿨하고 네. 섹시하게 사는 게 마음 편하기 때문에. 예. 다음 사연은요. 쿵따리님의 사연입니다. 고3 담임 사이코 사건. 안녕하세요. 이제 수능 때 기억이 도시락 메뉴밖에 없는 성인이 되어버렸지만 고3 때 담임이 떠올라 적습니다. 뺨 때리는 선생이나 반장 안 시켜주는 선생님에 비하면 수위가 낮을 수 있지만 우리 담임쌤도 굉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학교는 공학이었는데 1학년, 3학년까지 선택 과목에 따라 성별 합반, 분반이 나눠져 있었고요. 저희 담임 선생님은 당시 여자반을 맡아 대학을 잘 보내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반에는 전교 중상위권 이상의 여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부끄럽지만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선생님께서는 심화반 애들에게 기선제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이때 저는 당하지 않았지만 1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심화반 수업을 듣는 아이들에게 선생님께서 너네 공부 잘한다고 기 펴고 다니지 마라 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다 제가 타겟이 된 한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저희 학교 기말고사 영어 시험의 리스닝 스크립트를 시험 범위에 내겠다는 공지가 떠서 시끌벅적했습니다. 심지어 그 문제를 담당하실 선생님은 저희가 1학년 때 영어 시험 100점짜리 10여 명을 만들어내신 분이었어서 입시에 고3 내신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수능, 수특, 수완을 풀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이 공지는
상당히 띠용스러운 공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다수의 반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그 범위 빼주시면 안 돼요? 하는 애교스러운 부탁이 터져나왔는데요. 그렇게 시험이 다가오던 때 저희 담임쌤이 야자하던 저를 교무실로 호출하십니다. 반장이기도 했던 저는 우리 반 애들 야자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하려고 하시는 건가 해서 쫄래쫄래 교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담임쌤은 갑자기 저에게 쌤 옆자리에 앉아 라고 하시더니 너 리스닝 스크립트 시험에 내지 말라고 심화반 애들 선동하고 다녔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안 됐던 저는 표정이 말 그대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계속 말을 이어가시며 심화반에서 제가 리스닝 스크립트 관련해서 불만을 말했으며 가로 열고 이건 맞음 가로 닫고 그걸로 다른 애들을 선동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니 온 세상이 애들이 다 불만을 말하는데 나만 말하면 안 되는 건지 이게 뭔 개소리인지 저는 선동 같은 거 하지도 않았고 할 줄도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는 당시 3년 동안 이어진 심화반에서 친구를 단 한 명도 사귀지 못했습니다.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첫 버튼이 잘못 깨어지면 평생 그 집단에서 친구를 잘 못 사귀는 편인데 그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동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나 선생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동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얼른 자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자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다녔던 것 같다. 선생님들이 정하신 건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다 등 거짓 자백이 아주 술술 나왔습니다. 말하는데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거짓 자백을 하고 나니 담임쌤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잘했어. 근데 사실 그것보다 네가 중간고사 망치고 너무 우울해 보여서 한번 크게 울어보라고 혼낸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3 때 저는 지망대학교 추천을 받기 위해 등수 싸움하고 있었는데 중간고사 때 살짝 미끄러져서 추천서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중대한 사항이었지만 솔직히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중간 망했으면 기말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위로랍시고 저에게 선동죄를 뒤집어 씌우고 혼을 내신 겁니다. 고3 행급분들 중 또라이 담임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호쾌하게 무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고2, 고1 행급분들은 좋은 고3 담임 만나시길 바랍니다. 라는 사연 써주셨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인정해 네가 인정할 때까지 교실 못 가 이래가지고 결국에 거짓 자백을 했지만 애초에 그냥 내가 거짓 자백할 때까지 똥꼬집 부린 거였어. 선생님 내가 하지 않은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 네가 자백 안 하면 인정 안 하면 어쩔 거야. 근데 뻥이야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어때? 좀 진짜 싫을 것 같아. 근데 이거 100점자를 10여 명 맞는 것도 개빡치는 사건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100점인 사람이 10명이 넘는다는 거지. 근데 이게 1등급은 퍼센티지로 자르잖아. 그 상대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니면. 근데 100점이 이렇게 10몇 명이 나와버리면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내버렸으니까 애들이 많아버리고 그럼 애들은 하나만 틀려도 와랄랄라 완전 등급이 밀려나버리면 내신을 준비하는 애들은 완전 난리가 나버리는 거지. 나는 전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거를 진짜 개빡칠 것 같아 이게. 이것도 빡치는 상황에 심지어 문제도 못 내고 그렇다고 욕먹고. 네가 설명해주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 그치? 시험 100점짜리를 10여 명을 만들어낸 분. 실력도 없는데 성격까지 이상해. 그럼 더 화나는 거죠. 성격도 나빠. 실력도 나빠. 그럼 이제 마지막 사연. 이거 조금 사이다 사연인데 루케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싹바가지 레전드 고3 시절 안녕 해종사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조금 빡센 곳으로 가서 성적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저는 중각 성적을 받는 정도의 학생이었습니다. 고3이 되고 대학 입시를 위해 수시를 쓸 생각으로 열심히 학교를 알아보고 자소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상위 10%의 학생들만 신경 써주고 나머지는 거의 버려지는 분위기의 학교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소서에 피와 살과 뼈를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담임쌤이 저에게 하는 말, 넌 왜 수시를 준비해? 정시나 준비해! 라며 꼽사리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정시 성적이 정말 처참할 정도였는데 참 그래도 그간 교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신청해서 참가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수시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줏대 있게 자소서도 열심히 쓰고 면접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계속 저한테 넌 가망이 없네. 정시 준비하는 게 나을 거네. 꼽에 꼽을 주더라고요. 진짜 말도 섞기 싫었는데 왜 계속 말을 거는지. 휴.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덕에 한 학교 빼고는 다 붙었습니다. 담임쌤에게 알려주기 싫어서 말도 안 했는데 담임쌤이 수시 통계를 내야 하니 현황을 알려달라고 해서 교무실에 같이 갔습니다. 담임쌤 자리로 가서 붙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정말 화통을 삼아대신 발성으로 3.8이 이게 가능해? 라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게 빵빠른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니 꿀 좋네요. 그래서 싱글벙글이 웃으면서 네 가능하더라고요 라고 당당히 말하고 새침하게 가볼게요 하고 교실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뒷담화를 깠습니다. 지금 고3분들 정말 힘드시고 지치실 텐데 줏대 있게 자신을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셨나요? 가끔은 어른들의 충고라는 게 나한테 맞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정보를 주면 그건 호로록 받아드세요. 부디 저에게 나쁜 어른들 말고 좋은 어른들이 주변에 계셨으면 좋겠네요. 고3 아자아자 화이팅이다! 화이팅! 라는 글이었어요. 좀 사이다 썰이죠. 네. 붙었잖아요. 근데 저 이거 진짜 근데 이분은 이미 자기가 붙을 거 알고 있었어. 어. 그래서 담임의 이런 꼽사리에도 흔들리지 맞아. 않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조언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맞아. 햄구. 너무 멋있습니다. 저 반장 못하게 한 쌤 있잖아요. 네. 그 쌤도 저한테 이상한 막 전기공학과 쓰라했거든요. 너가 평소 관심도 없었다. 네. 그 대학이 있는지도 모르는 대학에 쓰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 딱 그 대학 붙었다 하니까 갑자기 한 번만 안아보자. 하더니 나를 끌어안더니 난 너가 붙을 줄 알았다 이러는데 개빡치는 거야. 개빡돌게 하네요. 왜 저래 진짜 나한테 전기공학과 쓰라할 땐 언제고. 그래서 열받 갑자기 이 쌤이랑 오버랩되면서 그렇게 나를 개무시 쌍무시 자소서도 안 봐주고 추천서도 안 써주고 그랬는데 좀 얄밉더라고요. 근데 어이없죠.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새끼가 나 떨어지게 바랬을 텐데 붙으니까 쌤통이다. 나 붙었거든 이런 느낌이었어. 빵빠레로 들렸나요? 빵빠레 아니고 그냥 기분이 나빴어. 나는 너가 붙을 줄 알았다. 나는 너에게 한 표를 선사를 했다. 이런 말투가 나 열받게 하는 거죠. 네, 그쵸. 네. 그럼 여기까지 햄구들의 사연 한번 읽어봤는데 사연 일주일 만에 좋은 사연 많이 써주신 햄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3 화이팅! 대학생 1학년 화이팅! 지금까지 여긴 두말하면 두삼이었습니다. 두삼이 안녕. 감사합니다.